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상법 전문 최상일 법률사무소 대표 최상일 변호사를 초청, 임대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안국의 고문 변호사인 최상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라디오로만 들리시는 건 아니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안국.com, RADIOHANKOOK, 라디안국.com으로 들어가셔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아이콘을 찍으시면 생방송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 라디오 한국 한글로 찍으시거나 아니면 facebook.com으로 들어가셔서 영어로 라디오 한국 찍으시면은 역시 보이는 라디오로 최상일 변호사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임대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런 유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제 비즈니스를 사시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으니까. 네.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사실 때 부동산까지 사시는 게 아니고 이제 큰 몰에 뭐 그로스리를 인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클리너, 식당. 네. 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이제 리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리스의 제일 첫째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것은 계약 기간이죠. 계약 기간. 리스가 몇 년 남았나. 만약에 제가 테리야키 식당을 산다. 네. 산다 그러면은 큰 몰에 있는 테리야키 식당인데 리스가 몇 년 남았냐? 리스가 1년 남았나? 5년 남았나? 10년 남았나? 이렇게 되면 서브리스 할 때를 말하는 거죠? 서브리스가 아니죠. 이제 리스를 이제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살 경우에 리스를 그러면은 리스가 어사인먼트가 되느냐 아니면 서브리스가 되느냐 뭐 네. 그런 차이가 이제 어사인먼트는 현재 있는 리스를 그대로 제가 인수하는 것이고 그 양도를 받는 겁니다. 네. 받는 것이고 서브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리스는 그대로 놔두고 랜로드하고 테넌트,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리스는 그대로 놔두고 네. 지금 그 랜로드, 테넌트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저하고 또 따로 리스를 2차 리스. 그렇죠. 그럴 네. 경우는 이제 서브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서브리스는 잘 안 쓰시고 어사인먼트 현재 있는 리스, existing 리스를 그대로 이제 양도를 받는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사십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사항은 이제 계약 기간을 유심히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리스 텀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리스 텀이 5년이면 5년인데 몇 년이 남았는지, 네. 뭐 3년이냐, 2년 쓰는 뭐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이란 것은 테넌트가 원하면은 랜로드가 원하는 게 아니고 테넌트가 원하는 경우에는 내가 5년을 더 있겠다, 10년을 네. 더 있겠다 그런 권리를 주는 서류인데 네.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테리야키 리스 같은 경우는 5년에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를 받고 리스를 사인을 하죠. 하고 만약에 제가 10년 리스를 받고 5+5 5년에 5년 옵션을 해서 10년을 개런티를 받고 3년을 썼다. 네. 7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그쵸. 플러스 5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고 7년이니까 뭐 충분히 7년 동안 장사하고 또 5년 더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7년도 좀 불안하니까 네. 아예 옵션 하나 더 받아서 한 12년 정도로 해서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건물 주인이 옵션은 건물 주인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옵션을 줘버리면은 건물 주인은 테넌트가 엑서사이즈를 할 경우에 테넌트가 나 5년 더 있겠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으면은 5년을 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랜로드가 뭐 나 마음 바뀌었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랜로드 입장에서는 옵션을 안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테넌트 입장에서는 옵션이 없으면은 그렇죠. 아무런 개런티가 없으니까 좀 5년 불안하죠. 리스 받고는 누가 그로스를 인수를 하고 테리야키를 인수하겠어요. 그래서 그 테넌트들이 말이에요. 네. 계약을 하고선 이제 뭐 옵션 뭐 5년에
5년 또 옵션이 있다. 그러면은 5년 거의 다 살고 뭐 한 달 전쯤 나 더 살겠소. 이렇게 통보하면 되는 줄 아는데 한국식으로 예.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의 한 1년 전쯤 나가기 1년 전쯤 통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리스에 보면은 옵션을 어떻게 엑서사이즈 해야지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야지 네. 이 옵션이 이제 리스 텀으로 바뀐다. 5년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은 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6개월 내지 9개월 전에 네. 12월 31일 2018년도에 오리지널 텀이 끝난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6개월 전에 사전 이제 통보를 해야 통보를 한다 그러면은 6월 말 전에 통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구두 통보가 아니라 서면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해서 보내시더라도 또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또 적혀 있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냥 in writing이면 된다는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노티스를 보냈을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엑서사이즈 된다. 네.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노티스 보내셨어요. 네. 그냥 US 메일로. 근데 랜로드는 받은 적이 없다. 안 받았다 하고 뭐 그렇죠. 그만하네요. 네. 그 그러니까 서티파이드 메일로 가야겠네요. 서티파이드 메일이든 아니면 요즘에 흔히 보내는 페덱스나 오버나잇 메일로 보내시면 레코드가 남는데 그죠. 그냥 US 메일로 편하게 보내시면은 아하. 아니면은 뭐 요즘엔 이메일도 많이 쓰니까 US 메일로 보내시고 이메일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양쪽으로 보냈으니까 기록이 남는데 네. 그냥 보내시고 랜로드는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레너드가 오리발하면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또 이런 케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180일 안에 노티스를 하라 그랬는데 네. 그 케이스는 270일이군요. 네. 270일인데 이분이 깜빡해서 하루가 늦었어요. 아하. 하루가 늦었는데 건물 주인이 하루가 늦어서 나가라. 옵션을 나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아하. 네. 아주 지금 조금 골치 아픈 케이스입니다. 물론 제가 봐서는 어느 코트에 가든 어느 법원에 가든 하루 늦었다고 판사가 너 저 옵션은 무효니까 당신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좀 약자 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로 테넌 쪽입니다. 주로 이제 임차인 쪽인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좀 시간 맞춰서 하시지. 그 하루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네, 꼭 그렇게 늦게까지 마지막 이게 180일 전이라 그러면은 270일 전에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1년 전에 해도 상관없는 미리 것입니다.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리 하면 되지. 꼭 그 180일 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중간에 브로커들 요즘은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소개를 해서 가니까 뭐 이렇게 사인할 적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 쭉 설명하면 무조건 사인하잖아요. 예. 많이 사인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안 듣다 보면은 중요한 걸 놓쳐버려 갖고 이런 것도 이렇게 9개월 전, 반년 전에 사전에 예. 옵션을 연장한다는 옵션을 하는 거를 그냥 한 달 전쯤 하면 되겠지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제 실수가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중요한 날짜는 이제 캘린더에 그렇죠. 적어놓으시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기에도 캘린더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또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위 있는 사람도 해서 그 날짜는 어쨌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만이 챙길 수 있는 것이에요. 변호사나 뭐 회계사님들이 그 날짜 돼서 미리 연락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챙기시는 그리고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잘 아는 변호사고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부동산 이제 거래인들이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정말 문제가 되면 저분이 책임져 주겠지.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 거는 본인이 챙기셔야죠. 근데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그러지 없죠?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책임 추궁하기가 안 되죠. 뭐 도덕적인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리글리는 본인 계약서에 본인이 날짜를 미스하신 거니까 딴 사람 탓할 수 없죠. 그래서 없는데 제 생각은 역시 뭐 이런 그 리스 계약 같은 것도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즉시 사인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뭐 변호사나 회계사에 가서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하루 이틀 후에 사인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리스 계약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봐야죠. 변호사. 회계사님들이 네. 보는 게 아니고 리스 계약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받으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옵션이 있긴 있는데 랜로드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할 경우는 옵션이 없어진다. 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냥 옵션 5년에 뭐 10년이나 있네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것만 듣고 그 얘기만 듣고. 그렇죠. 네. 몇 년 후에 보니까 리스에 건물 주인이 재개발하면은 옵션 자체가 없어진다. 꼼짝없이 그냥 나와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계약서, 리스 계약서라든지 웬만하면은 변호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리뷰를 하고 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하기는 안전합니다. 그거 제작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크게 그렇죠. 그 이제 다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옵션 기간에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옵션 기간에 이제 렌트는 그럼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네. 오리지널 텀에는 뭐 한 달에 2,000불씩 그리고 CPI로 컨슈머 프로텍션 인덱스로 이렇게 할 경우는 죄송합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로 CPI 네. 예. 이제 1년에 한 3% 정도 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더라도 옵션 기간에 5년을 내가 엑서사이즈를 할 경우는 똑같은 식으로 렌트가 되는 건지 그때 가서 렌트가 페어 마켓 발류로 다시 리어저스가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게 렌트가 이제 책정이 될 건지는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챙겨할 점이 많고 특히 옵션 부분에서 조심할 사항이 많군요. 여기도. 그렇죠. 예, 뭐 일단 몇십만 불짜리 되는 비즈니스를 사고 들어가셨는데 네. 몇 년 하시고 나와야 될 상황이 생길 경우는 참 황당한 거죠. 제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결국은 미리 안 챙기시는 바람에 생기는 불상사죠. 네. 자,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런 리스 계약서 같은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 밖에 또 이렇게 뭐 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제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라고 합니다. 네, 네. CAM. 캠 차지. 캠 차지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베이직 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000불이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요즘에는 캠 차지가 붙죠. 캠 차지가 뭐냐? 이제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인데 그 캠 차지에 이제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Property Tax. 부동산세라 그럽니까? 이제 네. Property Tax. 그렇죠. 그다음에 Building Insurance Premium. 보험. 예. 그리고는 이제 메인테넌스 익스펜스입니다. 그 쇼핑몰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관리비. 예, 그 관리비. 가령 뭐 루프가 뭐 샌다든지 아니면은 HVAC이라 그러는데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System. 예. HVAC 시스템 또 꾸준히 메인테인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파킹 랏도 그렇고 모든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익스펜스가 메인테넌스 익스펜스로 들어갑니다. 이게 공동구역 이제 차지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텍스, 인슈런스 앤 메인테넌스가 세 가지가 제일 큰 익스펜스인데 네. 그게 합쳐서 이제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가 되는 거죠. 아하. 자, 옛날에는 이게 그 프로퍼티 텍스도 뭐 상상이 가시겠지만은 별로 안 높았습니다. 빌딩 발류 자체가 안 높으니까 그렇군요. 프로퍼티 텍스도 별로 안 높아요. 예. 그리고 뭐 인슈런스야 뭐 어차피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네. 메인테넌스 차지도 뭐 그렇게 안 높았어요. 옛날에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캠 차지가 보통 스퀘어풋당 3불, 네. 4불, 예, 그 그거 정도. 쌌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0스퀘어 핏을 빌리고 있다. 네. 그러면 3불, $3 per square foot per year. 캠 차지가. 그렇군요. 그럼 3,000불이니까 한 달에 250불 정도. 좀 싼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임금비도 올라가고 세금도 요즘에는 올라가고. 일단은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메인테넌스 차지도 옛날같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쇼핑몰 보면은 8불에서 한 12불까지 지금 이렇게 레인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8불, 12불. 그럼 옛날에 많이 올라갔네요. 3불에서. 그렇죠. 많이 올라 10불 정도 내는 데가 많습니다. 10불 정도 내는 데가. 예. 그럴 경우는 이제 1,000스퀘어풋 빌렸는데 옛날에는 3불인데 이제는 10불이면은 이제
250 그러니까 얼마 되겠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엄청 천불이니까 많아요. 네. 예, 나누기 이제 12 하면은 옛날보다는 만불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베이직 렌트 피가 얼마니까 그거 싸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캠 차지는 얼마인가를 반드시 그렇죠. 캠 차지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요즘에 랜로더들은 이제 별로 안 좋은 랜로더들이 잘하는 게 네. 매니지먼트 피라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피를 갖다가 캠 차지에 넣어서 거기서 또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건물 매니지 비용. 그렇죠. 건물 매니지먼트 피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한 4~5% 정도는 차지를 합니다. 네. 본인이 매니저를 하든 아니면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매니저를 하든 네. 4~5%는 어차피 차지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떤 랜로드들은 뭐 10% 15%씩 차지를 해요. 와. 배짱. 그렇죠. 좋은 건물이 있어. 그래서 리스에 만약에 캠 차지에 매니지먼트 피가 있으면은 네.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피의 그 흔히 말하는 캡입니다. 4%나 5% 이상은 차지를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챙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캠차지, 베이직 렌트 피 말고도 캠차지를 꼭 챙기시는데요. 그 안에는 뭐 부동산세도 있고 또 보험료도 있고 또 관리비도 있고 심지어는 뭐 매니지먼트 피까지 들어가면은 금액이 꽤 늘어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챙겨요? 일단 모든 리스에 이제 퍼스널 개런티가 들어갑니다. 퍼스널 개런티. 예, 뭡니까? 네. 제가 ABC 테리야끼를 사는데 코퍼레이션 제 코퍼레이션이 뭐 XYZ 코퍼레이션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코퍼레이션이 당연히 리스를 사인을 하지만은 네. 사인하지만 그 코퍼레이션의 주주인 이 메인 셰어홀더들 주주인 저보고 이제 퍼스널 개런티를 하라고요. 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퍼스널 개런티 없이는 리스를 안 줄 거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퍼스널 개런티는 뭐냐면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식당을 인수해서 하다가 실패를 해서 네. 가령 뭐 이제 리스 조건을 충분히 이행을 못했다. 그러면 코퍼레이션 자체가 망하더라도 퍼스널 개런티를 했으면은 제 개인 재산까지 다 오. 이제 건물 주인이 네.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불짜리 집이 있다. 근데 30만 불짜리 테라키를 하다가 리스 이제 한 달에 뭐 5천 불씩 내는 건데 10년 계약을 하고 한 2년만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네. 문 닫아버렸어요. 어허. 그럼 8년이 남았는데 건물 주인이 이제 그 스페이스를 가령 한 뭐 1년 후에 리스를 새로 할 경우는 1년만 제가 이제 데미지를 주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일단 코퍼레이션은 망하더라도 문을 닫더라도 결국에는 건물 주인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퍼스널 개런티를 했을 경우에는. 근데 어찌 보면 좀 상당히 매정한. 되도록이면은 퍼스널 개런티는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퍼스널 개런티가 없으면은 사실 코퍼레이션은 장사하다가 문 닫아버리면 네. 별로 뭐 남는 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임대계약 그거에는 퍼스널 개런티가 들어가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assignment and assumption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assignment가 이제 양도하는 건데 이제 제 리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게를 팔면서 내가 지금 리스가 이제 5년인데 지금 4년 남았고 또 옵션 5년이 있으니까 네. 당신한테 이제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럼 이제 사실은 분이 또 그 assignment and assumption이라고 해서 그 리스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받고 네. 건물 주인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가게를 팔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게를 팔 때는 건물 주인이 그 리스를 어사인하는 경우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오케이 한다는 것을 사인을 하셔야 돼요. 네. 사인하셔야 되는데 건물주가.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 잘못 아시는 게 있는데 내가 가게를 팔고 리스를 어사인해 버리면은 그 리스가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온 관계 없는 게 아니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예. 그 리스가 그대로 제가 갖고 있던 리스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을 때는 네. 그 리스가 끝날 때까지는 제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신 분이 들어가셔서 장사를 못 하셔서 렌트를 못 내거나 아니면 또 그분이 리스를 어사인해서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줬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렌트를 못 낼 경우도 책임이 있군요. 원래. 결국에는 원래 주인, 원래 리스를 사인하는 사람은 계속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아하. 아이고. 맞아. 무섭죠? 그런데 어썸션은 또 뭐예요? 그 어썸션이 이제 바이어가 그 리스를 어숨해서 아. 렌트도 잘 내고 당신들한테는 판 사람한테는 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아, 바이어가 약속하는 거군요. 예. 어사인먼트는 파시는 셀러가 분이 하는 거고. 어사인을 하는 것이고 양도를 하시는 것이고 네. 어썸션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내가 이 모든 리스 내용을 잘 이제 읽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이행을 해서 셀러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서류인데 네. 물론 당연히 그럴 마음으로 사셨겠지만은 2년 3년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분이 장사 잘 하다가 팔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문제가 될 경우는 결국에는 그 전 사람, 그 전전 사람까지 다 책임지게 됐습니다. 아, 머리 아파요. 그 장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네. 사인을 하더라도 건물 주인한테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한테는 고소를 안 하겠다는 것을 사인을 받으시면 좋고 그런 경우는 거기 드뭅니다. 근데 그렇지.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당신이 새로 네. 리스 받으셔. 아하. 자, 그럼 뭐 알고 뭘 그런 걸 준비를 하면 좀 손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대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법 전문 최상일 변호사, 저희 라디오 한국의 고문 변호사시죠.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런 문의 또 임대 계약뿐만 아니라 상법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어디로 전화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 회사 전화번호는 425-373-9922입니다. 425-373-9922 425-373-992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 한인들이 참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항상 조심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든 참 계약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꼭 자문을 받으시고 일을 시작하셔야 큰 일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